오늘의 사연은 서울 마포구에 사는 72세 이정훈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1948년생입니다. 한국전쟁 직후 태어나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저와 동생 둘을 키우셨죠. 정훈아, 너는 공부 잘하니까 꼭 성공해야 한다.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갔고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1975년 27세의 나이로 판사가 됐죠. 어머니, 저 판사 됐어요. 어머니는 울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정훈이가 판사라니. 저는 30년간 판사로 일했습니다. 특히 형사부에서 오래 일했어요. 살인, 강도, 폭행, 온갖 범죄자들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철혈 판사라고 불렀죠. 엄격하고 공정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판사. 이정훈 판사 법정은 못 속인다. 법조계에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격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약자를 보호하고 억울한 사람을 구하는 것. 그게 제 신념이었습니다. 판사는 권력이 아닙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2005년 57세에 정년 퇴임했습니다. 법원에서 성대한 퇴임식을 열어줬어요. 판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국 사법부의 자랑이십니다. 대법원장님도 오셨죠? 하지만 저는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뭔가 허전했어요. 나는 이제 뭘 해야 하지? 아내는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외국에 나가 살았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무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서 폐지를 줍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80대쯤 되어 보이는 허리 굽은 할머니.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힘들어 보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판사하셨으면 돈 많으실 텐데 왜 폐지를 주우세요? 그냥요. 운동도 되고 사람들도 만나고.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30년간 법정에서 범죄자들만 봤어요. 사회의 어두운 면만 봤죠. 폐지를 주우면서 저는 평범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회사원들, 학교 가는 아이들, 가게 여는 상인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 나가세요? 그런 평범한 대화가 좋았어요. 그리고 겸손을 배웠습니다. 30년간 판사로서 권위를 가지고 살았죠. 하지만 폐지를 주우면서 저는 한 명의 평범한 노인이 됐습니다. 그게 좋았어요. 매일 새벽 5시 알람이 울리면 저는 일어납니다. 간단히 세수하고 오래된 점퍼를 입어요. 리어카를 끌고 동네를 나섭니다. 첫 번째 코스는 편의점 뒤편. 박스들이 쌓여 있죠. 할아버지, 오늘도 나오셨어요? 응, 그래. 편의점 알바생이 인사합니다. 착한 청년이에요. 두 번째 코스는 아파트 단지. 재활용 수거함에 박스들이 많아요. 세 번째 코스는 상가 지역. 가게들이 문 열기 전에 박스를 내놓죠. 오전 10시쯤 되면 리어카가 가득 찹니다. 고물상으로 갑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많이 모으셨네요. 응, 오늘 날씨가 좋아서 15,000원 드릴게요. 15,000원. 하루 일한 대가입니다. 여러분, 폐지를 줍는 노인을 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무시하거나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그들도 누군가의 부모이고 할아버지이고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과거를 가진 분들입니다. 이정훈 씨처럼요. 이 할아버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여름이었습니다. 동네에 새로운 건달들이 나타났어요. 20대 후반 3명이었습니다. 김태수, 박민호, 최진우. 그들은 동네에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죠.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고 술 취해서 행인들한테 시비를 걸고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도 잠깐 조사받고 풀려났습니다. 야, 증거 없잖아요. 우리 안 했어요. 그들은 교활했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폐지를 주우고 있었습니다. 상가 뒤편에서 박스를 모으고 있는데 야, 거기 할배. 뒤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3명의 젊은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뭐 하세요? 여기서? 폐지 줍고 있습니다. 폐지. 하, 거지네 거지. 김태수라는 청년이 비웃었습니다. 할배, 담배 있어? 죄송하지만 저는 담배 안 합니다. 뭐? 없어? 그럼 돈이라도 줘. 돈도 없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폐지 팔아서 돈 받았잖아. 박민호가 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야, 여기 10,000원 있네. 그건 제가 오늘 번 돈인데요. 번 돈? 그럼 우리한테 빌려줘. 나중에 갚을게. 그들은 제 10,000원을 가져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그들은 저를 자주 괴롭혔습니다. 거의 매일이었어요. 야, 거지 할배. 오늘 얼마 벌었어? 5,000원요? 그거 내놔. 우리 담배 사야 하니까. 하지만은 무슨. 빨리 내. 저는 돈을 주었습니다. 저항하면 더 심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어느 날은 리어카에 모은 폐지를 뺏어갔습니다. 이거 우리가 팔게. 할배는 오늘 쉬어. 그건 제가 하루 종일 모은 건데요. 아, 시끄러워. 짜증나게. 최진우가 리어카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박스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다시 주웠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갔죠. 동네 사람들은 이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돕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편의점 알바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경찰에 신고하세요. 신고해봤자 소용없어. 그 친구들 교활하거든. 하지만 괜찮아. 내가 참으면 돼. 사실 저는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30년간 판사로 일했으니 법을 잘 알았죠.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왜? 그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바랐으니까요. 젊은 친구들이 아직 철이 없구나. 시간이 지나면 정신 차리겠지. 하지만 그들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리어카를 끌고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어두운 골목길이었습니다. 야, 거지 할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3명이 술에 취한 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얼마 벌었어? 오늘은 못 벌었습니다. 거짓말. 주머니 뒤져. 박민호가 제 옷을 잡고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야, 여기 20,000원 있네. 그건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시끄러워. 김태수가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넘어졌어요. 땅에 손을 짚는데 손바닥이 찢어졌습니다. 할배 넘어지는 거 봐. 그들은 웃으며 돈을 가지고 갔습니다. 저는 땅에 앉아 손바닥에서 흐르는 피를 봤어요. 집에 돌아와 상처를 소독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72세 노인이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상처난 손.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30년 전 판사복을 입고 법정에 섰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판사님, 판결 부탁드립니다. 피고인, 일어서시오.
그때 저는 권위가 있었고 존중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폐지 줍는 할아버지, 동네 건달들한테 괴롭힘 당하는 노인. 하지만 괜찮아. 나는 이미 내 인생을 살았으니까. 저는 상처에 밴드를 붙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정훈 씨는 왜 참았을까요? 30년간 판사였던 사람이 왜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그에게는 계획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그냥 참은 걸까요? 이 이야기의 반전이 궁금하시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2022년 가을, 건달들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돈을 빼앗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저는 고물상에서 돈을 받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25,000원을 받았어요. 오늘은 잘 벌었네. 저녁에 국밥이나 먹어야지. 그런데 골목 입구에 그들이 서 있었습니다. 야, 할배. 오늘 얼마 벌었어? 오늘은 별로 못 벌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고물상에서 나오는 거 봤어. 김태수가 다가왔습니다. 주머니 뒤져. 제발. 이건 제가. 시끄러워. 박민호가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따귀를 맞은 거예요. 72세 노인을 20대 청년이 때린 겁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그들은 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지갑을 꺼내 돈을 전부 가져갔어요. 25,000원 하루 일한 대가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거밖에 없어? 할배, 돈도 없어? 정말 없습니다. 가방 뒤져봐. 최진우가 제 가방을 뒤졌습니다. 가방 안에는 물병, 장갑, 그리고 오래된 지갑이 하나 더 있었어요. 야, 여기 또 지갑 있네. 그건 안 됩니다. 그 지갑은 특별했습니다. 30년 전 퇴임식 때 동료들이 선물해준 지갑이었어요. 안에는 판사 신분증과 옛날 사진들이 들어있었죠. 이게 뭐야? 판사 신분증? 김태수가 신분증을 봤습니다. 할배가 판사였대? 거짓말도 잘하네. 이거 가짜 아냐? 할배가 무슨 판사야? 그들은 웃으며 신분증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저는 그 신분증을 주워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할배, 판사 흉내 내고 다녀. 하하. 거지 주제에 뭘 그렇게 폼 잡아? 다음에 또 거짓말하면 진짜 혼난다. 그들은 저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갔습니다. 저는 땅에 쓰러진 채 하늘을 봤어요. 가을 하늘이 파랗더라고요. 내가 30년간 지킨 정의가 이런 건가? 허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어요. 30년 판사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분노.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정의에 대한 분노였죠. 저 젊은이들은 법이 뭔지 모르는구나. 저는 일어나 병원으로 갔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었고 갈비뼈가 아팠어요. 어르신, 어디 다치셨어요?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맞으신 거 아니세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괜찮다니까요. 저는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 큰 멍이 들어 있었어요. 이정훈,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옛날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판사복, 판사 배지, 법복 사진들. 30년의 기억이 담긴 물건들. 판사님, 정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판사님 덕분에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감사하다고 했었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동네 건달들한테 맞는 노인. 아니야. 나는 아직 판사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하지만 제 방식대로, 법으로, 다음 날부터 저는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하나 샀어요. 녹음 기능이 있는 휴대폰. 그리고 작은 녹음기도 샀습니다. 옷 안쪽에 숨길 수 있는 작은 거였죠. 30년 판사 생활이 헛되지 않을 거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증거만 있으면 법은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을. 이정훈 씨는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판사 경력을 가진 그가 증거를 모으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건달들은 아직 모릅니다. 자신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이제 반전이 시작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975년 27세의 이정훈은 막 판사가 됐습니다. 첫 배정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판사님, 첫 재판이십니다. 알겠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갔어요. 피고인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일어서시오. 네. 검사, 공소 사실을 진술하시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정의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5년이 지나자 저는 법조계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이정훈 판사는 절대 안 흔들려. 뇌물? 청탁? 소용없어. 증거와 법대로만 판결해. 한 번은 재벌 아들이 폭행 사건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재벌 회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판사님, 이 봉투 좀. 회장님, 이건 뇌물입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제 아들이 실수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돌아가십시오. 저는 그 재벌 아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날부터 철혈 판사 이정훈이라는 별명이 생겼죠. 하지만 저는 무조건 엄격한 판사가 아니었습니다. 약자에게는 따뜻했어요. 어느 날 빵 하나 훔친 노숙자가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인, 왜 빵을 훔쳤습니까? 죄송합니다. 3일간 굶어서. 가족은? 없습니다. 저는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합니다. 단 집행유예 1년. 그리고 재판이 끝나고 그 노숙자를 불렀습니다. 이거 받으시오. 제 지갑에서 돈을 꺼내줬어요. 판사님, 끼니 거르지 마시오. 그리고 복지관 가서 도움 받으시오. 20년이 지나자 저는 전설이 됐습니다. 이정훈 판사 법정에서는 거짓말 못해. 그 사람 눈빛만 봐도 진실 아는 것 같아. 실제로 저는 수천 명의 피고인을 봤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진실을 말하는 사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어느 날 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판사님, 어떻게 거짓말을 구별하세요? 눈을 보면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눈을 못 마주쳐요. 그게 전부인가요? 아니죠. 30년간 사람을 보면 알게 됩니다. 2005년 57세에 정년 퇴임했습니다. 법원 대강당에서 퇴임식이 열렸어요. 200명이 넘는 법조인들이 왔습니다. 대법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정훈 판사는 한국 사법부의 자랑입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고 정의를 지켰습니다. 후배 판사들이 꽃다발을 줬습니다. 선배님, 존경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판사는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그 정신을 잊지 마십시오. 그로부터 1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72세 노인,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 하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판사 이정훈이 살아있었습니다. 동네 건달들이 저를 괴롭힐 때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 친구들은 법이 뭔지 모르는구나. 언젠가 법정에서 만나면 그때 가르쳐 줘야겠다.
저는 3개월간 증거를 모았습니다. 녹음기를 오단에 숨기고 그들을 만났죠. 야, 할배. 오늘 돈 내놔. 네. 녹음됐습니다. 할배, 왜 이렇게 적게 벌었어? 때려줄까? 죄송합니다. 이것도 녹음됐습니다. 어느 날은 휴대폰 카메라로 영상도 찍었어요. 그들이 제 리어카를 넘어뜨리는 장면, 제 얼굴을 때리는 장면, 돈을 빼앗는 장면, 모두 기록됐습니다. 30년 판사 경력이 헛되지 않았어요. 저는 완벽한 증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정훈 씨는 3개월간 완벽한 증거를 모았습니다. 전설의 판사가 만든 증거. 법정에서 어떤 위력을 발휘할까요? 그리고 건달들은 곧 법정에 서게 됩니다. 드디어 클라이맥스가 다가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2023년 1월, 저는 마포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고소장을 제출하러 왔습니다. 경찰관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인이 고소장을 들고 온 거니까요. 피고 소인은 김태수, 박민호, 최진우 3명입니다. 혐의는 공갈죄, 폭행죄, 노인학대죄, 그리고 상습범행. 증거 있으십니까?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3개월간 녹음한 음성 파일 45개, 동영상 12개, 그리고 병원 진단서, 목격자 진술서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놀랐습니다. 이걸 어르신이 직접 모으셨어요? 네. 30년간 판사로 일했습니다.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경찰관의 눈이 커졌습니다. 판사. 셨다고요? 네. 이정훈입니다.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증거가 완벽했으니까요. 김태수, 박민호, 최진우는 일주일 만에 체포됐습니다. 너희들 체포한다. 뭐? 왜요? 우리 뭐 잘못했어요? 노인 학대, 상습 공갈, 폭행. 증거 다 있어. 증거. 무슨 증거? 경찰이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야, 할배. 오늘 돈 내놔. 할배, 왜 이렇게 적게 벌었어? 때려줄까? 그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게. 그리고 영상도 있어. 폭행 장면, 돈 빼앗는 장면. 모두 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걸? 피해자가 직접 모았어. 그분이 누군지 아냐? 거지 할배요. 전직 판사야. 30년 경력에. 그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상습적으로 노인을 괴롭혔습니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합니다.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김태수, 박민호, 최진우는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차가운 독방에서 그들은 후회했습니다. 야, 우리 이제 어떻게 돼? 모르겠어. 증거가 너무 많아. 그 할배가 판사였다니. 왜 진작말 안 해줬어? 우리가 어떻게 알아? 거지 할배인 줄만 알았잖아. 2개월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 12부. 김태수, 박민호, 최진우는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옆에 있었지만 변호할 게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완벽했으니까요.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법복을 입은 판사. 그 판사의 얼굴을 본 순간 김태수, 박민호, 최진우는 입을 벌렸습니다. 저 사람. 거지 할배. 아니, 판사. 판사석에 앉은 사람은 이정훈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정훈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을 맡은 판사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방청석에 이정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그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정훈이 미소 지었어요. 놀랐지? 법정에서 마주친 피해자와 가해자. 하지만 이번에는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폐지 줍던 할아버지는 방청석에 당당히 앉아 있고 건달들은 피고인석에 초라하게 앉아 있습니다. 이제 정의가 실현될 시간입니다. 마지막 클라이맥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검사, 공소 사실을 진술하시오. 네, 재판장님.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김태수, 박민호, 최진우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6개월간 피해자 이정훈 씨를 상습적으로 괴롭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괴롭혔습니까? 피해자가 폐지를 주워본 돈을 빼앗고 폭행했으며 심리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총 피해 금액은 약 150만 원, 폭행 12회, 모욕 수십 회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봤습니다. 증거 자료를 제출하시오. 녹음 파일 45개, 동영상 12개, 병원 진단서 5부, 목격자 진술 10명분을 제출합니다. 법정에서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야, 할배. 오늘 돈 내놔. 죄송하지만 시끄러워. 빨리 안 내. 김태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서 폭행 장면 영상이 재생됐어요. 화면에는 이정훈이 바닥에 넘어지고 김태수가 발로 차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게 사람이 할 짓인가? 노인을 저렇게 때리다니. 피고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고인 김태수, 일어서시오. 네.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왜 피해자를 괴롭혔습니까? 그냥 재미로. 재미? 노인을 괴롭히는 게 재미있었습니까? 죄송합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냥 폐지 줍는 할아버지인 줄. 판사가 이정훈을 쳐다봤습니다. 피해자, 증언석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네. 이정훈이 증언석에 섰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72세 노인. 하지만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30년 판사의 눈빛. 피해자는 선서하시오. 선서. 저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피해자의 성명과 나이, 직업을 말씀하시오. 이정훈, 72세, 전직 판사입니다. 전직 판사.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피고인들은 고개를 들고 이정훈을 봤어요. 피해자는 어떤 판사였습니까? 1975년부터 2005년까지 30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판사로 일했습니다. 30년. 네. 수천 건의 사건을 담당했고 특히 폭력 범죄와 노인 학대 사건을 많이 다뤘습니다. 은퇴 후에는 조용히 살고 싶어서 폐지를 주우며 지냈습니다. 왜 폐지를 주우셨습니까? 운동도 되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요. 그리고 겸손을 배울 수 있어서입니다. 방청석에서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들, 피해자를 보시오. 김태수, 박민호, 최진우는 이정훈을 봤습니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김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판사님을, 저는 이미 판사가 아닙니다. 그냥 이정훈입니다. 이정훈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제게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법에 사과하십시오. 네. 여러분은 법을 어겼습니다. 저한테 한 게 아니라 법을 어긴 겁니다. 그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피해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이정훈이 피고인들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30년간 판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범죄자를 봤습니다. 여러분 같은 젊은이들도 많이 봤죠? 대부분은 자기가 한 일이 얼마나 나쁜지 모릅니다. 그저 재미, 장난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피해자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됩니다. 김태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정의니까요. 판사님, 저는 더 이상 판사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감옥에서 반성하고 나와서는 절대 다시 이런 짓 하지 마십시오. 이정훈의 증언은 법정을 감동시켰습니다. 전설의 판사가 폐지를 주우며 겪은 고통, 그리고 그 속에서도 지켜낸 품위, 이제 판결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결말,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들 일어서시오. 김태수, 박민호, 최진우가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피고인 김태수, 박민호, 최진우는 노인학대죄, 상습공갈죄, 폭행죄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단, 피해자가 선처를 요청했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회봉사 300시간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에서 6개월간 자원봉사를 명합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번 기회에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에서 김태수가 이정훈을 찾아왔습니다. 판사님, 그냥 이정훈이라고 부르세요. 이정훈,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김태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선생님이 판사님인 줄 알았으면 안 괴롭혔을 건가요? 네. 판사인지 몰랐으면 괴롭혀도 되는 겁니까? 김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판사여서 존중받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하는 겁니다. 폐지 줍는 사람도 청소하는 사람도 모두 존중받아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습니다. 가서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6개월 후 김태수, 박민호, 최진우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정훈이 그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여기서 봉사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김태수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도와드리면서 저희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요? 네. 어제 한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너희들 같은 청년이었는데 라고요. 그 말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정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알겠군요. 노인도 여러분처럼 한때는 젊었다는 것을. 네. 죄송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정훈은 여전히 폐지를 줍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를 존중했습니다. 이정훈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 나가세요? 네, 운동 삼아서요. 어느 날 김태수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드리려고 왔습니다. 봉투를 건넸어요. 이게 뭡니까? 저희가 선생님한테 빼앗은 돈 150만 원에 이자까지 200만 원입니다. 아니, 이건 받아주세요. 저희가 이래서 모은 돈입니다.
이정훈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정말 2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네? 노인복지시설에 기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으로. 김태수가 울먹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정훈은 이제 동네에 존경받는 어르신이 됐습니다. 젊은이들이 인사했고 아이들은 따랐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폐지 주우세요? 응, 그래. 너희는 학교 갔다 오니? 네. 할아버지, 이거 드릴게요. 아이가 사탕을 줬습니다. 고맙구나. 편의점 알바생도 달라졌어요. 선생님, 오늘 커피 한 잔 드릴게요. 괜찮아. 돈 내야지.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덕분에 동네가 안전해졌어요. 오늘 사연은 서울 마포구에 사는 이정훈님의 이야기였습니다. 30년간 판사로 정의를 지켰던 그는 은퇴 후 폐지를 주우며 겸손을 배웠습니다. 동네 건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참는 것이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증거를 모았고 법으로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건달들에게 진짜 교훈을 줬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 이정훈 씨는 말했습니다. 저는 폐지를 주우면서 행복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겸손을 배우고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판사였을 때보다 지금이 더 편안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폐지 줍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경비하시는 분들, 그들을 존중해 주세요. 그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고 한때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정의는 항상 승리한다는 것을. 신이여, 오늘의 라디오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노인을 존중합시다. 정의는 승리한다. 통쾌한 이야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